안녕하세요. 수요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 실장님의 취향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뭡니까? 남 실장님 취향. 취향이요? 오늘은 필름 카메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필름 카메라.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네. 자, 몇 년 전에 필름 카메라 붐이 있었죠? 네. 한 거의 5년 이상 아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질문을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왜 좋아합니까? 필름 카메라 어렵기 때문에. 일단 어렵기 때문에. 의외네요. 네. 어렵고 네. 인스타그램 때문에. 그러면 주로 이 필름 카메라를 사가는 혹은 사는 사람은 주로 누구? 주로 대부분이 이제 10대 후반도 있고 20대, 30대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지금 이거를. 그렇죠. 불편하죠. 이 필름 끼는 것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엄청 못하죠. 망하죠 맨날 사람들. 이게 처음 필름 카메라 저 사진과 전공할 때 네. 이 처음 필름 카메라 샀을 때 그때 뭐 쓰셨어요? 학교에서 뭐 사라고 했어요? 너무 알 것 같은데? FM2 FM2? 니콘 FM2를 추천해서 했는데 이거 처음에 이거 필름 끼울 때도 네. 한 진짜 한 4-5통? 뭐 10통 이렇게 뻥마르게 했던 것 같아. 그 나중에는 여기를 낀 다음에 네. 찍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다 찍었는데 네.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아예 안 돌아가 있더라고. 안 돌아가. 그걸 이제 미노광이라고. 이것도 좀 노광이 안 됐다. 노광이 근데 미노광 이것도 일본말인 것 같아요. 원래 사실 이제 옛날 이런 언어들은 다 일본 용어에서 다 가져온 건데 미노광이라고 해서 이제 전혀 노출이 안 된 필름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허방만 찍은 거죠. 카메라만 열일했지만 필름은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에서 다 찍은 줄 알고 대감고 보냈더니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그럼 진짜 열받지. 열받죠. 내가 정성스럽게 찍은 사진도 날아가. 필름값 날아가. 현상비 날아가. 시간 날아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기다림, 나의 설레임 망가져. 그런데 왜 요즘 10대, 20대, 30대 남자 여자 뭐 상관없이 왜 이 필름 카메라를 좋아한다? 어렵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아까 이제 필름 끼우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뭐 노출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저한테 카메라를 사는 세대들은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호주머니 안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카메라들을 가지고 다니는 세대인데 굳이 이 필름에 기록을 해서 그걸 기다렸다가 현상비를 지불하고 이제 파일로 받아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못 해봤던 거기 때문에 더 새롭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엉망이면 엉망으로 나올수록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 다음에 망쳐도 괜찮다. 약간 이런 것들에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스마트폰 카메라는 망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망칠 일이 없죠. 그 즉각적으로 찾아지니까. 일단 감도가 몇만 정도 되기 때문에 진짜 빛이 없어도 그냥 찍히잖아요. 근데 필름 카메라는 빛이 없으면 완전히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카메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런 걸 이제 컴팩트 카메라라 그러는데 주로 이제 포인트 앤 슛, 그 다음에 이제 똑딱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은 자동 노출이 자동 플래시예요. 그건 이제 이 카메라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수광을 하는 입자가 있거든요. 그런 입자들이 판단을 했을 때 실내에서는 무조건 이게 어둡게 나온 걸 아니까 플래시가 무조건 터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자동 카메라는 인물만, 가운데 있는 인물만 하얗게 나오고 뒤는 완전히 시꺼멓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그게 되게 안 좋은 사진이고 되게 잘못 찍은 사진인데 그런 느낌들을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 스마트폰 카메라답지 않은 사진을 그렇죠. 원하는 거구나.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이제 자기를 더 색다르게 돋보이는 사진을 원하잖아요. 그 포맷 자체가 남들과 다르다. 나는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필름의 감성을 붙여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신조어도 되게 기괴한 현상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필름 감성이라는 딱지를 붙이자마자 더 이제 따라하고 싶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유입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그러면 한동안 지속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필름 수급이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도 일단 한 2-3배 올랐고요. 얼마 정도 하나요? 필름 요즘 36판 요즘 한 17,000원 정도? 그래서 아마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배송비 포함하면 2만 원? 가장 싼 필름이? 그럼 현상비는요? 현상비는 예전에 이제 3,000원 서울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네돌에 10,000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지금 한 5,000원 정도로 올랐을 거예요. 올랐죠? 그 현상비는 많이 안 올랐네.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칼라 같으면 1,5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 따지면 그 현상비는 그 약품은 그래도 많이 나오나 보죠? 아니죠. 그 지금 코로나 이후에 또 환경 규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슈 때문에 현상의 가격도 오르고 원가도 오르고 인플레 효과도 있고 해서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진 이 카메라 사서 카메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 사서 필름 한 통에 2만 원, 현상비 한 5,000원, 25,000원에서 36컷 사진 얻는 거네요. 네.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컷에 1,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 예전에 우리가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 여기도 많은데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렇게 했잖아요. 한 컷에 1,000원 정도다. 그렇죠. 근데 와 지금 보면 거의 필름이 이제 되고 정도. 이제 폴라로이드도 생산을 점점 안 하는 추세예요. 필름 자체도. 하긴 필름만 있으면 카메라야 뭐 네.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닥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도 일회용 카메라를 계속 만들긴 해요. 새로운 그러니까 그 이제 일회용 카메라 다회용 카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조는 일회용 카메라랑 거의 유사한데 그거를 새로운 이제 모양으로 해서 계속 카메라는 만드는데 그 카메라를 만드는 사업부와 필름 제작하는 사업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름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 거죠. 수요는 전 세계적인 수요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름 구하기도 힘들어지는데 카메라는 뭐 새로운 모델들은 계속 나오고 좀 약간 웃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코닥이 좀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이죠. 주식 있으면 파세요. 근데 일본 갔더니 네네. 일본은 지금도 필름 카메라 좀 쓰나 봐요. 네네. 필름도 많이 팔고 그 일회용 카메라, 다회용 카메라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원래 전통적으로 사진 시장, 카메라 시장이 일본이 좀 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좀 우리보다는 좀 느리게 전환되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래서 꽤 필름도 몇 년 전 코로나 전입니다만 갔을 때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비교적 도쿄 중심가에 팔고 있더라고요. 우리 치면 뭐 다이소 같은 그런 느낌의 잡화점 같은데 필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국내에 비해서는 한 2-3천 원 정도 쌀 거예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살려면 최근에 저도 갔다 왔는데 개수 제한이 있어요. 많이는 못 사요. 종류별로 뭐 한 개씩 뭐 그 정도.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폰 카메라로서 낼 수 없는 질감과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좋아한다. 네. 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당한다. 그래서 인싸가 되고자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필름 카메라를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러면 질문 좀 바꿔서 네. 우리는 예전에 왜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사진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카메라 뭐 필름 사진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여자들 꼬시려고 동아리 사람이 좀 약간 가입하면서 음흉해. 약간 그런 거 사진을 사진으로 좋아해야지. 그렇지 않나? 네. 오빠 가르쳐 줄게. 야 필름 이렇게 넣는 거야. 여자들은 찍히는 걸 좋아하지 찍는 걸 안 좋아하지. 예쁘게 찍어줄 수 있다니까. 그냥 예쁘게 예쁘게도 찍어주고 이것도 가르쳐 주고.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가 좋아했던 이유 뭘까요? 저는 이제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없는데 건능을 되게 좋아했어요. 건능을 좋아해서 많이 걸어 다녔는데 거기다 보면 저 장면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거기 가서 외국 파리에 가서 이제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예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약간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투의 그 관찰자 같이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여행 갔을 때나 이럴 때 남을 관찰할 때 그때 글을 잘 썼으면 막 글로 기록할 수 있는데 잘 기록이 안 되잖아. 근데 사진은 기록할 수 있으니까 사진을 그래서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런 예전에 그때 이때 이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리고 필름 카메라를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흑백은 제가 현상과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칼라 필름은 맡기잖아요. 그 기다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항상 그 기다리는 거 기다릴 때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보면 어쩔 때는 너무 잘 찍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막 노출 안 맞아가지고 엉망이 된 사진도 있고 근데 막 찍었는데 어떤 찰나의 순간이 내가 아니고 그냥 그 찰나에 너무 잘 찍힌 사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만약에 내가 남사람 찍었잖아요. 찍어서 주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전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나름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진 사람이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받았을 때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물론 이제 자매님들이 기뻐하면 더 좋죠. 그렇죠. 왜냐면 자매님만 주로 찍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사진을 찍으면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예쁜 여자는 어떻게 찍어도 예쁘다.
사진 찍사보다 모델이 더 중요하다. 모델이 중요하다. 무조건 모델이다. 무조건 모델이다. 그래서 이쁜 여자들만 찍었다. 여기서 갑자기 남순장 얘기가 만나네요. 네. 그래서 사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면에서는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찍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진이 귀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진이 예전에 갖고 있던 약간 그런 뭐 물씬까지는 아니어도 좀 어떤 그런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 버린 느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필름 카메라를 주변에 여러 개 두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녀들 그러니까 제 아이들 찍을 때는 다 필카로 찍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영상으로만 찍고요. 영상만 찍고 사진을 찍을 일이 있다. 오늘은 사진을 찍어줘야겠다고 하면 항상 필름 카메라를 들고 나가요. 왜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시험해 보기 위해 테스트용으로 찍는 것도 있지만 그 사진집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아이들 사진집? 네네. 사진집을 만들어 놓고 스윗 데디? 그 이제 뭐 물론 이제 텀은 있지만 필름으로 찍은 거는 가급적 인화를 해서 꽂아놓는 그게 사실 인화 비용도 지금 한 뭐 장당 한 300원 정도 하거든요. 별로 안 하네. 네, 별로 안 해요. 생각해보면 예전보다 싼 거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필름 카메라는 예전에는 이제 다 파일로 해서 뭐 구글 포토나 이런 데 다 그냥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더 안 들여다보게 되니까 안 보게 되죠. 맞아요. 사진으로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그럴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설레신다고 했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근데 요즘 저는 필카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잘 찍는 사람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이게 별로 기대는 안 돼요. 이건 이렇게 나오겠지. 이건 저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의도가 반영이 되는 사진들을 요즘은 계속 찍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답답해지는 게 사진을 그러니까 뭐 애들 사진 말고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모델이 더 우선한다. 저도 이제 100% 공감하는 게 진짜 나에게 새로운 어떤 그 자극 구도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걸 주는 데는 진짜 낯선 공간인 것 같거든요. 인간이 환경의 동물이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 이 카메라 테스트한다고 맨날 삼청동만 돌아다니는 게 너무 질리는 거죠. 맨날 똑같은 사진만 나와. 그 위대한 작가의 위대한 말씀이 있죠. 대가는 평범한 것을 특이하게 찍고 아마추어는 특이한 것을 평범하게 찍는다. 실장님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여튼 근데 이제 그건 그렇죠. 낯선 공간에 가면 뭔가 집중하게 되고 긴장하면서 뭔가 또 새롭게 보게 되죠.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진 찍을 때 그때 저는 이제 라이카를 썼었는데 그때는 처음에 이제 콘탁스 쓰다가 라이카를 찍었는데 라이카가 자동 초점이 없잖아요. 다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들은 캐논으로 찍어가지고 다 찍었는데 나만 놓친 장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 그 차이도 있어요. 라이카는 RF잖아요. 레인지 파인더니까 내가 찍는 이 화면 구도가 어디서 찍히는지 감이 좀 안 오죠. 이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 지금 말씀하신 레인지 파인더랑 시차가 있어요. 카메라 렌즈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약간 어긋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란 반사식이니까 저는 이제 SLR 위주로 SLR 쓰거든요. 저는 이제 RF를 많이 썼어요. 콘탁스도 RF고 라이카도 RF고 저는 디카도 라이카 M8이죠. 라이카에서 처음으로 만든 디카가 M8인데 그 이제 그 라이카 M 시리즈 중에 그래서 M8 썼거든요.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런 거 웃긴 게 M8 만들면서 라이카 애들이 필카 애들이잖아 렌즈가. 근데 바보같이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이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화소수를 하나 그 색감을 하나 잘 못 넣은 거야. 그래서 M8은 다 그 무슨 필터더라? 그 필터를 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보라색으로 다 나와. 이게 멍청한 것들이지. 하여튼 근데 그래서 근데 그게 나중에 저는 니콘도 쓰고 캐논도 썼는데 정말 좋은 장면 많이 놓쳤어요. 그런데 찍다가 보니까 그게 더 좋더라고요. 약간 RF가 더 진지하게 찍게 돼. 그러니까 저는 뭔지 알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RF 그 라이카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고향 갔을 때 어시장 근처 돌아다니면서 엄청 찍었거든요. 근데 그 내가 SLR로 찍은 사진들은 진짜 나의 의도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어서 좋은 사진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아닌 것도 있는데 RF로 찍으면 되게 애매모호해요. 실장님한테는? 되게 애매모호하는데 그 사진들이 좋은 부분들이 그 사진 곳곳에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약간
그 기계적인 어떤 시야를 이렇게 시야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게 원래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진 찍을 때 내가 그 장소에 있는 게 가장 일빠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있고 카메라를 마침 들고 있어야지 좋은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우연성을 RF가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품고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SLR로 찍으면 진짜 이거 내가 찍을 수밖에 없는 내 사진밖에 못 찍는데 RF로 찍을 때는 내 사진 플러스 알파가 뭔가 있는 듯한 변수가 항상 있다. 변수가 항상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그 RF 뭐 라이카가 렌즈가 좋긴 하죠. 라이카는 렌즈로 유명하죠 사실. 네, 바디보다 뭐 렌즈가 유명한데 확실히 라이카 렌즈는 시계로 치면 롤렉스 같은 거잖아요. 네네. 값이 그렇죠.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뭐 사기가 어려운데. 근데 원래 인간의 눈 밝기가 이제 1이라고 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1대 몇이죠? 1.4다. 1대 1.4면 굉장히 밝은 네. 편인데 라이카 주미룩순가에서 0.9가 있습니다. 네. 인간의 눈보다 밝은 렌즈 하나에 1000만이 넘는 비인간적인 그런 가격이죠. 더 놀라운 얘기는 라이카는 독일이 원산지인데 독일보다 한국이 쌉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한국이 쌉니다. 참 어메이징한 쿨이죠. 네, 어쨌든 필름 카메라라는 것은 사실 저는 약간 굉장히 고급 취향인 것 같아요. 고급 취향이고 마치 다음에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음악을 다 유튜브로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굳이 저 같은 인간들은 LP로 듣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아날로그가 주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의 질이 다른 거죠. 그 오롯이 더 집중하게 돼요, 확실히. 음악이 그냥 깔리는 거하고 음악을 듣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그냥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리스닝,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거 차이인 것처럼 사진을 찍을 때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한 장당 얼마라 생각 안 하죠.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찍으면 한 장당 1,000원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쓸데없는 거 안 찍어요. 진짜 중요한 것만 찍어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아요. 이게 밀도가 높다. 네, 그런 면에서 필름 카메라 참 매력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색감의 그 애매모호한 색감이라는 말에 너무 속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색감이란 거는 저는 이제 여기 책 제목처럼 질투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내가 가져보지 못한 것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필름 카메라로 찍었으면 색감이 필름으로 찍었으니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그걸 동경한단 말이죠. 다른 거지. 그 색감을 원해서 필름 카메라를 찍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필름 색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카메라를 샀을 때 이런 사진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말이 애매모호한데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색감을 동경할 수는 있죠. 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필름 카메라가 주는 어떤 그 흐릿한 느낌을 좋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색감이라는 거는 오로지 나의 데이터 속에서 정의되는 거지. 남의 데이터나 남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접근인 것 같아. 내가 이해하는 다르네. 필름 카메라의 색감, 폴라로이드의 색감, 디지털 카메라의 색감, 스마트폰의 색감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필터로 돌리면 또 다르고 앱을 쓰면 또 다르고 그 다름이 있는데 그 다름을 또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런 카메라의 색감이랑 비슷한 걸 구해주세요. 이런 걸 원해요. 이런 느낌으로 나온 사진을 나오나요? 심지어는 요즘 이제 디카를 조금 필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찾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초기 디카 같은 거.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하시는 게 이 디카는 필름 색감이 나나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안 나죠. 하지만 이 초기 그 개발이 더뎠을 때 뭔가 정점을 찍지 못했을 때 그런 어떤 이상한 색감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그 마케팅 용어처럼 필름 색감 이렇게 정의를 해서 뭔가 이게 그것이냐 호도될 수 있다는 거. 그건 근데 다 딴 데도 그래요. 그 진공관 오디오가 끝나고 트랜지스터 오디오가 됐을 때
TR 오디오 듣는 사람들이 진공관 느낌의 TR은 뭔가요? 이런 하나만한 얘기 하거든요. 그것은 근데 그 사람들이 칠해야 되는 진입 비용이다. 남 실장이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마저도 하나의 문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르고 싶든 좀 잘난 체 하고 싶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살면서 필름 카메라 한번 써보는 것도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 눈을 의식해서 해서 남들 눈 때문에 포기한 사람도 많죠. 그만 중단한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하다 보니까 참 재밌다, 괜찮다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취향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 꼭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그러면 필름 카메라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까요? 네,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그래서 카메라들이 지금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자동 카메라들 중에 비싼 것만 남고 저가들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도 새로운 어떤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는 분들은 계속 필름 카메라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이 있는 한 필름 카메라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죠. 끝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